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기사입니다. 여당의 상황 같은데요.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앞두고 이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도력 공백 충격에 빠졌다면서 현재 비대위 구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무질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수습할 사람이 없다면서 조금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지만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병수 의장은 전국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 안팎 인사들과 연락을 하면서 수습 방안을 전해 듣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이 안정돼야 국정운영 동력도 생긴다고 본 건데요. 주류라고 불리는 의원들뿐 아니라 비주류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고요. 일부 재선 의원들은 직접 만나서 수습 방안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무효라면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상황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소식도 보겠는데요. 지금 내부에서는 쇄신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면요. 이번에 자진 사퇴한 정무수석실 1, 2 비서관은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네. 사의 과정을 잘 안다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날 밤에 두 비서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나가달라라는 전화가 갔다고 들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최근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 10여 명 이상을 교체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무성 전 의원 카드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그룹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인사들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의 금리 인상에 그리고 높은 물가까지 상당히 투자가 좀 어려운 시기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적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8%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네. 역대 최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치면 77조 정도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요. 국내외 채권 역시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 또 글로벌 경기 악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3년 연속 10% 넘는 수익률을 유지한 국민연금도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같은 기간 다른 나라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면요.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8%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이 관련 사고가 해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PM이라고 부르죠.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네. 2018년에 2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 400여 건, 2020년에는 800여 건, 그리고 작년에는 1,700여 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또 정원 초과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지적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차도로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인도도 그리 많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되 필요한 경우에는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 시속 6km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네. 보행자들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시속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제한한 거고요.
특히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만이라도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 장비 없이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그런 킥보드 운전자들을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는 음식점에서도 이런 키오스크가 정말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키오스크 때문에 업체의 어떤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4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숫자로 보면은 433만 9천여 명이 된 건데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른바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키오스크 설치 확대가 꼽히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은퇴 인구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자영업자로 봤을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6.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는 점과 서빙 로봇 보급 등도 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빗방울을 훔쳐가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빗방울을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네, 함께 경향신문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구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강수량이 약 20% 감소했다고 하고요. 연평균 강수량이 254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비구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구름 파종입니다. 네. 이 구름 파종은 특정한 화학 물질을 구름에 뿌려서 인위적으로 비구름으로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이 구름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비구름으로 만들어서 자국에 비를 뿌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모로코나 에티오피아,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시행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구름 파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비구름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비를 내리려던 구름이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네. 또 바람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지역에 비나 눈을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구름을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과학이 발전을 하더니 이제는 구름까지 뺏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네요.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